안녕하십니까. 크리스리 사이클 아카데미 크리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흡법이에요. 우리가 사이클을 오랜 시간 타다 보면 어떻게 숨을 쉬는 게 효과적일까 고민할 때가 많죠. 그래서 코로 쉬면 좋다, 입으로 쉬면 좋다, 배로 숨을 쉬어라, 가슴으로 숨을 쉬어라, 뇌로 숨을 쉬어라, 근육으로 숨을 쉬어라,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확실한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호흡법은 이 단거리나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거의 몸 안에 산소를 집어넣고 무산소성으로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로 선수가 150km를 타고 마지막에 300m 스프린트를 칠 때조차도 거의 무산소성 영역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상태에는 맥박이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힘을 쓰냐면 자전거를 부서진다는 생각으로 순간 힘을 씁니다. 그때 빡! 이런 표정이 돼요. 스프린터들이 스프린터한테 표정을 보면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거나 이렇게 스프린트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글 안에 가려진 상당히 마우스피스를 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거기 누가 총으로 쏴도 총을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극도의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힘을 쓸 때 현기증이 와서 막 어지럽고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 스프린터를 100% 내가 가진 힘을 자전거에 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흉곽이라든지 이런 뇌에 핀 도는 데미지가 없었다면 정확하게 100% 쓰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도로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리가 나름 연구는 했지만 제가 경험상 그렇게 주종목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MZ세대 선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흐른 선수들도 있지만 도로 쪽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 위주로 많은 상담과 질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이거야말로 진짜 천기누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한테 제가 자기만의 호흡법이 있냐 막 물어봤는데, 솔직히 많은 선수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마추어 때 국가대표까지도 하고 전국체전에서 도로 시합을 우승까지 하고 실업팀에 있던 선수들마저도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미친듯이 밟았고 미친듯이 숨을 쉬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냥 참고 갔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선수 중에서는 180kg의 시합을 하는데 평균 맥박이 180이 나왔다 그래요. 물론 평지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맥박이 180이 평균 맥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무슨 호흡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숨이 넘어가는데, 심지어 180이 평균이라는 건 200도 넘어갔다는 거겠잖아요. 우리가 최대 맥박수, 인간의 최대 맥박수는 보통 220 빼기 나이로 계산합니다. 자, 220에서 그분이 그때 20살이었다고 쳐도 2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이상 올라갔겠죠. 그럼 최대 맥박수를 넘어가면 가민에서도 위급 상황, 빨간불이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고통을 이제 180km 동안 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단거리 선수들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인터벌하고 최대 맥박이 170을 안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80이 평균 맥박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숨이 넘어간 상태로 평지든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시합에 임했다는 거죠. 물론 맥박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예전에 황용조 같은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마라토너 같은 선수를 말하는 거죠. 마라톤 완주를 몇 번 안 해보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정도로 심장이 타고났죠. 박지성 선수는 또 심장이 2개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심장이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심장 쪽으로 그렇게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젖산 역치 능력을 키워서 엄청난 훈련량으로 맥박을 올라간 걸 참으면서 그 고통이 나중에 편해진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로 시합에 임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스프린터를 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동호인 분들의 대부분은 전에 말했던 황용조라든지 박지성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잘할 수밖에 없지만 2인자밖에 할 수 없는 이봉주 같은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너무 힘들다, FTP 능력을 와트를 올리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내가 이렇게 국가대표 생활이라든지 도로선수 생활을 오래 했다가는 내가 진짜 얼마 못 살겠다, 정말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단거리 종목, 경륜 종목으로 빨리 전환해서 지금은 특성급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 전문가들 뭐 여럿이 회의를 했는데 이 복식호흡, 코로 마시고 배에다가 엄청난 산소를 넣어서 뱉어주고 이런 복식호흡은 우리가 평지를 천천히 따라갈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쉬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평지에서 어느 정도 바람을 맞고 편하게 갈 때 최대한 맥박을 낮춰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어택을 하거나 빨라지거나 아니면 꼬개가 나왔다거나 했을 때는 그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가는 벌써 상대방이라든지 나의 기록은 바닥을 치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은 벌써 저기 멀리 그림자도 안 보일 정도로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동호회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뭐 호흡이 터졌다, 호흡을 터뜨렸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터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터뜨리냐, 자, 올라가실 때 숨을 최대한 많이 마셔야 돼요. 숨을, 자, 많이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많이 이렇게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 마시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코가, 콧구멍이 작잖아요. 그리고 비염이나 뭐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뭐 숨이 들어가겠습니까? 코는 호흡기고 입은 소화기예요. 한마디로 코는 냄새 맡으라고 공기 들어 마시라고 있는 거니까 여기 코털 정화하기 공기청정기도 달려있겠죠. 물론 저는 0.0001초를 위해서 코털을 다 밀어버렸지만요. 하지만 입은 털이 없잖아요. 필터가 없잖아. 먹으라고 있고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급격한 상황에서는 코로는 힘들어요. 코랑 입이 같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마셔서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다 찢어지고 갈비뼈가 터질 정도로 호흡을 크게 많이 해주시면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뭐 오르막이라고 막 힘들어 한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겨내고 올라가야 실력이 늘고 잘 타는 겁니다. 오르막에서 폼을 잡고 간지를 잡지 마시고 오르막에선 오르막답게 힘들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터져서 갈비뼈가 다 부러져 나갈 정도로 호흡을 터뜨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편하게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그냥 오늘의 청기누설의 거의 90%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체력과 파워에 맞게 그렇게 숨을 쉬면 돼요.
나는 옆에서 너무 편한데 옆 사람은 막 죽으려고 그런다. 그럼 체력이 안 맞는 거죠. V 오토맥스가 많이 다른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합을 뛰고 있다면 안 힘들어도 이렇게 숨이 찬 척하고 힘든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렇게 편한 분들도 나보다 더 강한 상대와 더 빠른 상대와 오르막을 올랐을 때는 숨이 넘어갑니다. 네, 바로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숨이 차거나 뭐 힘들 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시면서 자전거 생활하시면 됩니다. 평지 위주로 빠른 속도로 가실 때는 최대한 다리에 데미지가 안 오게 기아를 맞춰 놓고 호흡을 상당히 깊게 뱉어주시고 깊게 마시고 뱉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코로 마시고, 코로 마셔야 시원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뇌도 안정되고 좀 더 필터링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그래요. 산소 포화도가 더 높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 마시고 복식 가슴에다가 공기 넣어주고 뱉어주고,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페달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르막에서 우리가 호흡법의 중요성을 더욱더 느끼기 때문에 오르막 호흡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진지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전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청진누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전거 선수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청진누설 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갖고 믿음을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진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